한식이 최고다. 2025년 10월 워싱턴 DC, 백악관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주에서 열릴 정상 만찬이 한식 코스로 확정됐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의전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백악관 수석 셰프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한식을 드신다고요? 이건 외교적 모험입니다. 서양식이 국제 만찬의 표준이라 믿어온 그들에게 충격 자체였습니다. 스테이크와 햄버거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한식을 받아들일까? 하지만 한국 측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우리의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경주 힐튼에서 펼쳐진 만찬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트럼프는 한우 갈비찜 앞에서 인생 최고의 소고기 요리라고 극찬했고 각국 정상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백악관 수석 셰프 제임스 마틴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오전, 저는 백악관 집무동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무부 의전실장 로버트 핸더슨이 건넨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 만찬, 한식 단독 코스 확정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30년간 백악관과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서양 요리만을 다뤄온 제게 이것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로버트, 이게 정말 확정된 겁니까? 한식만요? 서양식 코스는 전혀 없이요? 제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임스. 한국 측이 강력하게 고집했어요. 그들은 자국의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국제 만찬의 표준은 언제나 프랑스식이었습니다.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이 코스마다 바뀌고 전체부터 메인, 디저트까지 서양식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것이 격식이고 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식이라뇨? 단찬이 한꺼번에 나오고 국물 요리와 밥이 함께 나오는 그 방식이 과연 국제 무대에서 통할까요? 대통령 각하의 입맛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식성은 백악관 안에서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분은 웰던으로 구운 스테이크에 케첩을 곁들이는 걸 좋아하셨고 맥도날드 햄버거를 즐기셨죠. 섬세한 맛보다는 확실하고 익숙한 맛을 선호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제임스 당신을 부른 겁니다.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 가서 사전 시연 만찬에 참석하고 메뉴를 직접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필요하다면 비상대책도 준비해야 할 겁니다. 비상대책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것은 곧 한식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요리사로서 다른 나라의 음식을 무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곧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백악관 대변인 사라 존슨이 들어왔습니다. 제임스 셰프, 언론이 벌써 이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기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트럼프, 한식 단독 코스 만찬 참석 예정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후퇴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전 세계가 이 만찬을 주목할 것이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한식을 거부하거나 불편한 표정을 보인다면 그것은 곧 한미 관계에 금이 가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었어요. 사라, 여론은 어떻습니까?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사라는 태블릿 화면을 들어 보이며 답했습니다. 양분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신선한 시도라며 환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외국 음식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조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악관 정원의 단풍나무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르꼬르동 블루에서 훈련받았고 뉴욕의 미슐랭 삼성 레스토랑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제 손끝에서 탄생한 요리들은 언제나 완벽했고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하지만 한식이라뇨? 저는 김치 외에는 제대로 된 한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임스,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려스럽습니다. 한식은 서양인들에게 낯선 맛입니다. 발효 음식의 강한 향, 매운맛,
그리고 한꺼번에 나오는 여러 반찬들. 이것이 과연 국제 만찬의 격식에 맞을까요? 게다가 대통령 각하의 입맛까지 고려하면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제임스, 당신이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하세요. 그리고 만약 메뉴가 적절하지 않다면 한국 측을 설득해야 합니다. 적어도 서양식 옵션 하나는 준비해달라고 말이죠. 저는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리사로서의 자존심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섬기는 대통령의 안위와 만족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만약 이 만찬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제게 돌아올 것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로버트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서류 한 뭉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한국 측에서 보내온 예비 메뉴입니다.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경주로 출발합니다. 사전 시연 만찬은 10월 25일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구절판, 전복죽, 한우 갈비찜, 약과 낯선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각 요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영문으로 적혀 있었지만 글로 읽는 것과 실제로 맛보는 것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메뉴판을 다시 한번 펼쳐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양 요리에서는 소스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버터, 크림, 와인으로 만들어진 소스가 재료의 맛을 완성하죠. 하지만 한식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다고요? 과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을까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식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사진들은 화려해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요리 철학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저는 정확한 레시피와 온도,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식은 손맛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더군요. 계량이 아니라 감각으로 요리한다는 것이 제게는 비과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 엘렌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최고의 셰프예요. 어떤 요리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가보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리를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체면이 걸린 외교적 사안이었습니다. 일주일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백악관 주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제 부셰프 마이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셰프님, 정말 한식만 나온다는 게 사실입니까? 대통령 각하께서 괜찮으실까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러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한식은 분명 흥미로운 문화일 수 있지만 국제 만찬의 메인 코스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요. 서양식의 우아함과 격식을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요. 저는 한국에 가서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최소한의 서양식 옵션을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10월 20일,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시식이 아니라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는 임무라고요. 한식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것이 미국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요. 저는 제 신념을 지킬 것이었습니다. 서양 요리야말로 국제 표준이며 그 어떤 것도 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믿음을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워싱턴의 불빛들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가방 속 메뉴판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구절판, 전복죽, 갈비찜. 이 낯선 이름들이 과연 어떤 맛일까요?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돌아갈 때쯤에는 이 만찬이 성공할 수 있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을 것이라는 점이요. 그것이 바로 백악관 수석 셰프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10월 21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내린 공항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하지만 저는 피곤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곧바로 한국 측 의전팀과 합류해야 했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김성훈 셰프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한복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제임스 셰프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만찬을 총괄하는 김성훈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악수하는 손길에서 요리사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과연 국제 만찬의 수준을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김 셰프님, 반갑습니다. 시연 만찬 전에 현지 식문화를 좀 경험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식의 실체를 먼저 파악하고 싶었어요. 고급 만찬장이 아니라 일반 식당에서 말이죠. 그래야 이 나라 음식의 기본 수준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김성훈 셰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경주로 가는 길에 들를 만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한식의 기본을 느끼시기에 완벽한 곳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본이라. 그 말이 제게는 다소 불안하게 들렸지만 어쨌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산과 들판,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 이 나라는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상하리만치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3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경주 시내를 벗어나 작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오래된 한옥들이 늘어서 있었고 골목 끝에 낡은 간판 하나가 보였어요. 할매 손칼국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런 허름한 곳을 왜 보여주려는 걸까요? 여기입니까? 제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김성훈 셰프는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이곳이 제가 30년간 다닌 곳입니다. 한식의 진수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내심 한숨을 쉬었어요. 진수라니요? 이 낡은 식당에서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식당 안은 작았어요. 테이블이 고작 6개 정도였고 주방은 식당 안쪽에 반쯤 열려 있었죠.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커다란 솥 앞에서 국물을 저어가며 뭔가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할머니께 다가가 인사를 나눴고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서 오세요. 김 셰프가 외국 손님 모시고 온다고 하더니 정말 오셨네요. 할머니의 말을 김성훈 셰프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 플라스틱 테이블보. 이곳은 제가 일해온 미슐랭 레스토랑과는 정반대의 공간이었어요. 주문도 하기 전에 테이블 위로 6가지 반찬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시금치나물, 콩나물, 멸치볶음, 그리고 무생채. 작은 접시들이었지만 각각의 색깔이 선명했어요. 저는 포크를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대신 스테인리스 젓가락과 숟가락이 놓여 있었죠. 제임스 셰프님, 일단 반찬부터 맛보세요. 한식은 반찬이 중요합니다. 김성훈 셰프의 말에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김치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순간 제 미각이 깨어났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시큼한 맛,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은은한 감칠맛. 이건 제가 뉴욕의 한식당에서 맛본 김치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김치는 어떻게 만든 겁니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 할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겁니다. 3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요. 여기 보이는 모든 반찬이 화학조미료 없이 천일염과 자연 발효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다른 반찬들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나물은 참기름 향과 함께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졌고 콩나물은 아삭한 식감에 깔끔한 맛이었어요. 멸치볶음은 달콤하면서도 짭짤했고 무생채는 상큼했습니다. 6가지 반찬이 각각 독립적인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커다란 뚝배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칼국수였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안에는 손으로 뜯어 만든 듯한 널쩍한 면발이 가득했고 호박, 감자, 애호박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국물 위로는 고명으로 얹어진 김가루와 참기름이 반짝였죠. 드세요. 뜨거울 때 드셔야 제맛입니다. 김성훈 셰프가 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맛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국물은 대체 무엇으로 만든 걸까요? 깊고 깊은 맛이었어요.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육수라고 했지만 그 단순한 재료로 이런 깊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면을 말아 올려 입에 넣었습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밀가루 본연의 고소한 맛이 국물과 어우러지며 제 혀를 감쌌어요. 호박과 감자는 적당히 익어 달콤함을 더했고 애호박은 아삭한 식감을 살려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떠먹기 시작했어요. 어떻습니까? 김성훈 셰프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이 칼국수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복잡한 소스도 없고 화려한 플레이팅도 없었습니다. 그저 뚝배기에 담긴 소박한 국수 한 그릇이었죠. 하지만 그 맛은 제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만들어낸 그 어떤 요리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국물의 깊이가 정말 대단하네요. 멸치와 다시마만으로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김성훈 셰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임스 셰프님, 한식은 재료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재료와 대화하고 그들의 본래 맛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죠. 소스로 덮는 게 아니라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평생 소스를 연구해왔어요. 버터, 크림, 와인으로 완벽한 소스를 만들어 재료를 코팅하는 것이 서양 요리의 정수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 칼국수는 달랐습니다. 소스가 아니라 육수였고 그 육수는 재료를 가리는 게 아니라 재료의 맛을 더욱 살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반찬을 번갈아가며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김치 한 점을 먹고 국수를 먹고 또 콩나물을 집어 먹었어요. 신기하게도 반찬들이 국수와 따로 놀지 않았습니다. 매운 김치가 국수의 고소함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었고 아삭한 콩나물이 식감의 변화를 주었죠. 6가지 반찬이 메인 요리를 보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완전한 식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뚝배기를 거의 비울 무렵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가 부른 것도 있었지만 무언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허름한 식당, 이 소박한 칼국수 한 그릇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믿어온 요리 철학의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저는 김성훈 셰프에게 물었습니다. 8,000원입니다. 미국 돈으로 약 6달러 정도죠. 그의 대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달러요? 뉴욕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전체 요리 하나가 30달러는 넘었어요. 하지만 이 칼국수는 6달러에 불과했고 만족도는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통역해 주었어요. 맛있게 드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매우 훌륭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셨어요. 식당을 나서며 저는 김성훈 셰프에게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어디서 요리를 배우신 겁니까? 요리학교요? 김성훈 셰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분은 평생 이 골목에서 칼국수만 만드셨어요.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또 그 어머니는 할머니에게서 배웠죠. 3대가 이어온 맛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손맛으로 전해진 거예요. 손맛.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레시피와 계량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정확한 그램수, 정확한 온도, 정확한 시간. 그것이 요리의 과학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저 할머니는 아마 계량컵 한 번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손으로, 눈으로, 그리고 수십 년의 경험으로 만드셨겠죠. 그런데 그 결과물은 제가 만든 어떤 요리보다 진실했습니다. 차를 타고 경주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국제 만찬은 서양식이어야 한다는 신념, 소스가 요리를 완성한다는 믿음, 화려한 플레이팅이 격식이라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그 작은 칼국수집에서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셰프님, 표정이 복잡해 보이시는데요. 김성훈 셰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한식이 단순하고 투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방금 경험한 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식은 투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재료를 존중하고 계절을 따르고 발효와 숙성을 기다리는 인내심이요. 내일 시연 만찬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한식이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한지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일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발견이 흥미로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한식의 진가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건 곧 제 30년 경력에 대한 부정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8,000원짜리 칼국수가 제 안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 놓았다는 것이요. 현지 음식이 진짜다. 그리고 진짜는 가격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경주 힐튼 호텔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였습니다. 시연 만찬은 저녁 7시에 시작될 예정이었고 저는 객실에서 간단히 씻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체 넥타이를 매면서 저는 여전히 오늘 낮에 먹었던 칼국수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깊은 국물 맛이 자꾸만 제 혀끝에 맴돌았거든요. 6시 50분. 저는 호텔 내 프라이빗 다이닝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듯했어요. 방 중앙에는 한국 전통 목공예로 만들어진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백자 접시들과 노쇠 수저가 단정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한지로 만든 조명갓이 부드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죠. 김성훈 셰프가 한복 차림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임스 셰프님, 어서 오세요. 오늘 저녁은 실제 만찬과 동일한 코스로 진행됩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경험해 주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테이블 중앙에 앉았고 김성훈 셰프는 제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구절판입니다. 김성훈 셰프의 신호에 따라 서버가 팔각형 모양의 아름다운 목기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구절판이라 저는 이 이름을 자료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팔각형 목기는 8개의 칸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칸마다 다른 색깔의 재료가 담겨 있었어요. 노란 지단채, 흰 배채, 붉은 당근채, 초록 오이채, 갈색 표고버섯채, 검은 목이버섯채, 주황 홍고추채, 그리고 분홍빛 소고기채. 중앙에는 앙증맞은 밀전병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임스 셰프님, 구절판은 한국의 대표적인 궁중 요리입니다. 9가지 재료를 밀전병에 싸서 드시면 됩니다. 직접 만들어 드시는 인터랙티브한 요리죠. 김성훈 셰프가 설명하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밀전병 하나를 집어 각 재료를 조금씩 올리고 돌돌 말아 입에 넣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의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밀전병 위에 8가지 재료를 조금씩 올렸어요. 색깔의 조화가 마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말아서 입에 넣는 순간 제 입안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어요. 8가지 재료가 각자의 식감과 맛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로 어우러지는 조화, 아삭한 오이와 당근, 쫄깃한 버섯, 부드러운 지단, 고소한 소고기, 그리고 밀전병의 담백함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참 영리한 요리네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손님이 직접 만들면서 참여하게 하다니 요리와 식사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한식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입니다. 바로 이 철학이 구절판에 담겨 있죠. 저는 구절판을 천천히 즐기며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는 셰프가 완성한 접시를 손님에게 제공해요. 손님은 그저 먹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구절판은 달랐습니다. 셰프는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합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요리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구절판을 마치고 손을 씻으려는데 서버가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전복죽입니다. 김성훈 셰프의 말과 함께 아름다운 백자 그릇에 담긴 죽이 제 앞에 놓였어요. 연한 초록빛이 도는 죽 위로 얇게 썬 전복이 올려져 있었고 은행과 잣이 고명으로 얹어져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어요.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이 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크림을 넣은 게 아니었어요. 쌀과 전복만으로 이런 부드러움을 낼 수 있다니. 전복의 은은한 바다 향이 코끝을 스치고 은행의 쌉싸름한 맛이 죽의 고소함과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잣은 고소함을 더했고요. 이 죽은 3시간 동안 끓였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설명했습니다. 전복과 쌀을 함께 갈아서 약한 불로 천천히 저어가며 끓이는 거죠. 절대 센 불을 쓰면 안 됩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요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양 요리에서도 리조또를 만들 때 비슷한 정성을 들이지만 이 전복죽의 부드러움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먹다 보니 그릇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제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을 보살피는 느낌이랄까요. 전복죽은 원래 병자나 노약자를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말했습니다. 한식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식이 곧약이라는 철학이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서양 요리는 맛과 예술성에 집중해요. 하지만 한식은 그 이상을 추구하는군요.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음식. 이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차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코스가 나오기 전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경주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 첨성대의 조명이 보였고 고즈넉한 한옥 마을의 불빛이 반짝였죠. 천년 고도 경주.
이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에서 지금 저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셰프님, 메인 코스 준비가 되었습니다. 김성훈 셰프의 목소리에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 앞에 놓인 것은 커다란 백자 접시였어요. 접시 중앙에는 윤기가 흐르는 한우 갈비찜이 자리하고 있었고 주변으로 8가지 나물이 작은 무더기를 이루며 놓여 있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완벽한 균형이었어요. 한우 갈비찜은 4시간 동안 조리했습니다. 간장, 설탕, 배즙, 마늘, 생강으로 만든 양념에 재운 후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혔죠. 고기가 저절로 뼈에서 떨어질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김성훈 셰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포크로 갈비를 살짝 눌러봤습니다. 정말로 고기가 부드럽게 분리되었어요. 한 점을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세상에. 이건 제가 알던 모든 고기 요리와 달랐어요. 부드러움은 기본이었고 양념이 고기 속까지 완전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기 본연의 맛을 가리지 않았어요. 한우 특유의 고소함과 육즙이 살아있었고 양념은 그것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하고 마늘과 생강의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이건 완벽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제가 백악관에서 만든 그 어떤 리바이 스테이크보다 훌륭합니다. 이 부드러움, 이 깊이, 김성훈 셰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갈비찜만 드시면 안 됩니다. 나물과 함께 드셔보세요. 저는 주변의 8가지 나물을 하나씩 맛봤습니다.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숙주나물, 당근채, 무나물, 취나물, 버섯볶음. 각각의 나물이 다른 양념과 조리법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어떤 것은 참기름으로 무쳤고 어떤 것은 들기름을 썼으며 또 어떤 것은 국간장으로만 간을 했죠. 모두 다른 맛이었지만 신기하게도 갈비찜과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갈비찜 한 점을 먹고 시금치나물을 한 젓가락 먹고 또 도라지나물을 집어 먹었어요. 고기의 진한 맛이 나물의 담백함으로 중화되고 나물의 다양한 식감이 식사의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단순히 메인 요리와 사이드 디쉬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동등한 주인공이었고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셰프님,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김성훈 셰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어요. 김 셰프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한식이 국제 만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스 중심의 서양 요리가 표준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접시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이 갈비찜은 소스로 재료를 지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재료를 존중하고 그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면서 더 깊은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8가지 나물은 이건 정교함의 극치입니다. 각각이 다른 방식으로 조리되었지만 모두 하나의 식사 안에서 완벽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김성훈 셰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식의 철학을 이해해 주셔서요. 우리는 재료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재료와 대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맛으로 압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맛의 조화를 추구하죠. 마지막 코스는 디저트였습니다. 약과와 수정과가 함께 나왔어요. 약과는 꿀과 참기름으로 반죽해 튀긴 한국 전통 과자였고 수정과는 계피와 생강으로 우린 차의 곶감을 띄운 음료였습니다. 약과를 한 입 빼어 물자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식감이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꿀의 단맛이 진하지만 느끼하지 않았고 계피 향이 나는 수정과가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저는 수정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말했습니다. 몸속이 따뜻해지면서도 입안은 개운해졌어요. 달콤한 디저트를 먹은 후에 느끼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식의 마지막 지혜구나 싶었죠. 식사를 마치고 저는 김성훈 셰프와 함께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가을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김 셰프님,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올 때 비상 계획을 세우려 했습니다. 만약 한식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스테이크를 준비하려고요. 김성훈 셰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의전 실장께서 이미 그런 암시를 주셨거든요. 이해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대통령을 지키려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제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재료를 존중하고 조화를 추구하고 건강까지 생각하는 음식.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미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백악관으로 돌아가서 로버트에게 말하겠어요. 이 만찬은
그 어떤 안전장치도 필요 없다고요. 김성훈 셰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임스 셰프님, 당신은 진정한 요리사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죠.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요리 전통이, 두 사람의 철학이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워싱턴에 있는 로버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식 단독 코스는 완벽합니다. 어떤 대체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분명 만족하실 것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제 30년 경력에 대한, 제 요리 철학에 대한 재정이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소스가 요리를 지배한다는 제 신념은 틀렸어요. 진정한 요리는 재료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화려한 플레이팅이 격식이라는 생각도 틀렸죠. 진정한 격식은 정성과 철학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서양식이 국제표준이라는 오만함도 틀렸어요. 각 문화의 음식은 그 자체로 완벽하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는 한식의 견습생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백악관 수석 셰프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배울 것이 아직도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배움이 저를 더 나은 요리사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연만찬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감동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요. 구절판의 조화로움, 전복죽의 부드러움, 갈비찜의 완벽함,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로버트에게 보낸 이메일을 다시 확인했어요. 한식 단독 코스는 완벽합니다. 제가 쓴 그 문장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 제 휴대전화가 울렸거든요. 발신자는 로버트 앤더슨 국무부 의전실장이었습니다. 제임스, 이메일 받았네. 한식이 훌륭하다고? 그건 좋은 소식이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비상대책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로버트,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 시연 만찬은 완벽했어요. 구절판부터 갈비찜까지 모든 코스가 미슐랭 3성급 수준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임스, 자네 말을 안 믿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야 해. 대통령 각하께서 만약 한식을 드시다가 불편해하시면 어쩔 건가? 그게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순간의 말이야. 대통령 각하께서 막 한식을 드시다가 불편해하시면 어쩔 건가? 그게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순간의 말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로버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비상용 스테이크를 준비해. 각하께서 평소 즐기시는 웰던 리바이 스테이크 말이야. 만찬장 주방 한켠에 준비해놓고 만약 각하께서 한식을 거부하시면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스테이크를 준비하라고요? 그건 곧 한식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어요. 김성훈 셰프와 그의 팀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이 쏟은 정성과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로버트, 그건 한국 측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몰래 스테이크를 준비한다는 건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로버트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제임스, 자네는 셰프야. 하지만 이건 요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야. 대통령의 안위와 체면이 최우선이라고. 내일 정오까지 한국 측과 조율해서 주방 일부를 확보해. 그리고 스테이크 준비를 완료하라고. 이건 명령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로버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젯밤 제가 경험한 그 감동이 배신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오전 10시, 저는 김성훈 셰프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호텔 내 작은 회의실에서였어요. 김성훈 셰프는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임스 셰프님, 어젯밤 이메일 내용 전해 들었습니다. 한식을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려다 말고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당신들의 음식은 완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당신들을 믿지 못한다고요? 제 침묵이 길어지자 김성훈 셰프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김 셰프님,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비상 대책을 원합니다.
김성훈 셰프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비상대책이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한식을 불편해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스테이크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방 한켠에 조용히 준비해놓고 필요시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말이죠.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성훈 셰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실망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제임스 셰프님, 어젯밤 당신은 완벽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안전장치도 필요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와서 스테이크를 준비하라고요? 김 셰프님, 제 입장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한식이 훌륭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워싱턴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방 일부를 내드리죠. 하지만 제임스 셰프님, 이건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당신은 우리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자존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의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 셰프님, 그게 아니라. 하지만 김성훈 셰프는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어요. 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주방으로 오십시오. 준비할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김 셰프님,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문 앞에서 멈춰섰어요.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제임스 셰프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느낀 감동은 진심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외교적 립서비스였습니까?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목청껏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진심이었어요. 한식의 철학에 감동받았고 제 요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제 책임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안위가 최우선이에요. 김성훈 셰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겠죠? 오후 3시에 뵙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경주의 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맑고 청명한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젯밤 한식에 감동받고 재료를 존중하는 철학을 배웠다면서 왜 지금 그들을 배신하고 있는 걸까요? 오후 3시, 저는 호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넓고 현대적인 주방이었어요. 스테인리스 조리대, 최신식 오븐, 거대한 냉장고들, 김성훈 셰프와 그의 팀 10여 명이 만찬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육수를 끓이고 양념을 준비하는 모습들,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김성훈 셰프가 저를 주방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를 쓰십시오. 소형 오븐과 조리대, 냉장고가 있습니다. 스테이크를 준비하시는데 충분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성훈 셰프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제가 그 구석에 서 있는 동안 다른 한식 셰프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저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아마도 김성훈 셰프로부터 사정을 들었겠죠. 젊은 부셰프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박준혁입니다. 김 셰프님 밑에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임스 셰프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음식이 정말 맛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의 음식은 제가 평생 먹어본 것 중 최고였어요. 정말입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왜 스테이크를 준비하십니까? 우리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음식은 훌륭하지만 정치는 복잡하다고? 당신들은 완벽하지만 우리 대통령은 까다롭다고? 그 무슨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결국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박준혁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제 팀원 2명을 데리고 주방 구석에서 스테이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공수한 프라임 등급 리바이 스테이크, 케첩, 그리고 기본 시즈닝.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었죠. 우리는 조용히, 거의 숨죽이듯 작업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김성훈 셰프팀이 한식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구절판에 8가지 재료를 정성스럽게 썰고 전복죽을 천천히 저으며 갈비찜을 맛보고 양념을 조절하는 모습. 그들의 움직임에는 예술가의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7시쯤 김성훈 셰프가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본 만찬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릅니다. 우리의 정성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를 보여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의 말에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슬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의 정성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 그건 곧 저와 로버트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이었죠. 8시, 주방 정리가 끝나고 모두 퇴근했습니다. 저도 제 구석을 정리하고 나서려는데 김성훈 셰프가 다가왔습니다. 제임스 셰프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방 밖 복도로 나왔습니다. 제임스 셰프님, 저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망했을 뿐이죠. 당신이 어젯밤 진심으로 감동받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우리를 믿지 못해요. 아니, 정확히는 당신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당신이 느낀 감동이 진짜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의 말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제 감동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념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리 없다고, 한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과는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 셰프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대통령께서 한식을 거부하신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제게 돌아옵니다. 저는 백악관 수석 셰프 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제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김성훈 셰프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임스 셰프님, 요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직함입니까? 경력입니까?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자신이 만드는 음식에 대한, 자신이 추구하는 철학에 대한 신념이죠. 만약 당신이 정말로 어젯밤 감동을 받았다면 그 감동을 믿으십시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성훈 셰프는 등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만찬에서 뵙겠습니다. 그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요리사는 정치가 아니라 음식에 충실합니다. 혼자 남은 저는 복도 창가에 기대섰습니다. 경주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로버트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제 감동을 믿을 것인가? 안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념을 택할 것인가?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젯밤 먹었던 갈비찜의 맛을 떠올렸어요. 그 부드러움, 그 깊이, 그 정성, 그리고 김성훈 셰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정한 요리사는 정치가 아니라 음식에 충실합니다.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만찬장에 가서 다른 셰프들을 만나보기로요.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에서 온 셰프들,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혹시 저처럼 고민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 선택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만찬 전날 밤, 저녁 9시였습니다. 저는 호텔 복도를 걷다가 주방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불이 환하게 켜진 주방 안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죠. 제가 본 광경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김성훈 셰프를 중심으로 5명의 외국인 셰프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었어요. 프랑스 미슐랭 3성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 장 피에르, 일본 교토의 전통 료칸 총주방장 다나카 히로시, 이탈리아 로마의 유명 트라토리아 오너 셰프 마르코 로시. 그들은 모두 이번 에이펙 정상 만찬에 참석할 각국 대표단의 셰프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구절판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으로 여러 종류의 장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어요. 간장, 된장, 고추장. 김성훈 셰프가 각 장을 작은 접시에 덜어주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셰프들은 노트를 펼쳐놓고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죠. 제임스, 장피에르가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리 와서 같이 들어. 김 셰프님이 한식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셔. 정말 대단해.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김성훈 셰프와 저는 오늘 오후 좋지 않은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하지만 김성훈 셰프가 빈 의자를 가리키며 미소 지었어요. 제임스 셰프님, 어서 앉으세요. 마침 발효에 대해 설명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의 장 항아리들에서 구수한 향이 올라왔어요. 김성훈 셰프가 된장 항아리를 열며 말했습니다. 이 된장은 3년 묵은 겁니다. 메주를 띄우고 소금물에 담가 발효시키는 과정이 1년, 그리고 숙성 기간이 2년이죠.
일본 셰프 다나카가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3년이요? 우리 미소도 발효식품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3년이나 기다린다는 건 놀라운 인내심이네요. 맞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식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자연이 스스로 맛을 만들어가도록 인간은 그저 환경을 조성하고 기다리는 거죠. 프랑스 와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피에르 셰프님? 장피에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부르고뉴 와인도 오랜 숙성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된장은 이 깊은 감칠맛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돼지의 모든 맛이 농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작은 숟가락으로 된장을 떠서 장피에르에게 건넸습니다. 맛을 보세요. 그냥 먹어도 됩니다. 장피에르는 조심스럽게 된장을 입에 넣었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이건 단순한 콩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견과류의 고소함, 치즈의 깊이, 그리고 바다의 짠맛이 모두 들어있어요. 이탈리아 셰프 마르코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와 비슷한 복합성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 깊고 더 미묘해요. 이건 우마미의 극치군요. 김성훈 셰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된장에는 천연 글루타민산이 풍부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화학 조미료 없이도 깊은 감칠맛을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셰프들이 김성훈 셰프를 스승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노트에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을 쏟아내고 직접 맛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럼 고추장은 어떻습니까?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고추장 항아리를 열었어요. 진한 붉은색의 고추장이 윤기를 띠며 빛났습니다. 고추장은 고춧가루, 찹쌀, 메주가루, 소금을 섞어 발효시킨 겁니다. 역시 최소 1년 이상 숙성시켜야 제맛이 나죠. 마르코가 고추장을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매운데 달고 짠데 시큼하고 한 가지 맛으로 정의할 수 없어요. 복잡성이 대단합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소스와도 비교할 수 없네요. 바로 그겁니다. 김성훈 셰프가 설명했습니다. 서양 소스는 여러 재료를 섞어서 즉석에서 만들죠. 하지만 한국의 장은 시간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미생물들이 수개월, 수년에 걸쳐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이죠. 장피에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김 셰프님, 이 장들을 어떻게 요리에 활용하십니까? 김성훈 셰프가 일어나서 조리대로 갔습니다. 보여드리죠. 내일 만찬에서 나갈 갈비찜의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조리대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큰 볼을 꺼내더니 재료들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어요. 간장, 설탕,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배즙, 참기름, 후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추장 한 숟가락을 넣었습니다. 배즙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대답했습니다. 배에는 천연 효소가 있어서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은은한 단맛도 더하죠. 화학적 연육제가 필요 없습니다. 천재적입니다. 장피에르가 감탄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는 와인이나 식초로 고기를 재우는데 과일 효소를 쓴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김성훈 셰프가 양념을 섞으며 말했습니다. 한식은 재료 하나하나의 특성을 파악하고 활용합니다. 배는 단순히 과일이 아니라 천연 연육제이자 감미료죠. 마늘은 항균 효과가 있고 생강은 누린내를 잡아줍니다. 모든 재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나카가 노트에 열심히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물은 어떻게 만드십니까? 어젯밤 시연 만찬에서 8가지 나물을 먹었는데 각각이 달랐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냉장고에서 여러 가지 채소를 꺼냈습니다.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숙주. 나물의 비밀은 각 채소의 특성에 맞는 조리법을 쓰는 겁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참기름으로 무치고 도라지는 소금으로 주물러 쓴맛을 뺀 후 볶고 고사리는 오래 삶아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획일적인 방법이 없어요. 마르코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교함의 극치입니다. 이탈리아 요리도 재료를 중시하지만 이 정도로 세밀하게 각 재료를 다루지는 않아요. 김성훈 셰프가 시금치를 데치기 시작했습니다. 끓는 물에 시금치를 넣자 순식간에 색이 선명해졌어요. 30초도 안 되어 건져내서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꼭 짰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다진 마늘, 소금으로 무쳤죠. 맛을 보세요. 김성훈 셰프가 작은 접시에 담아 우리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젓가락으로 시금치를 집어 먹었어요.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으면서도 참기름의 고소함이 시금치의 풋내를 감싸주었습니다.
마늘의 알싸함이 전체적인 맛을 깨워주었고요. 완벽한 조화입니다. 장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재료로 이런 깊이를 만들어내다니? 김 셰프님, 당신은 진정한 마스터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김성훈 셰프는 구절판 만드는 법을 시연했고 전복죽을 끓이는 비법을 설명했으며 약과 반죽하는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셰프들은 마치 학생처럼 집중해서 듣고 메모하고 질문했어요. 김 셰프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요리학교입니까? 김성훈 셰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에게서 배웠고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궁중 음식을 만들어 온 가문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손으로 전해 내려온 거죠. 그럼 레시피는 어떻게 기록하십니까?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웃었어요. 정확한 레시피는 없습니다. 대신 원칙이 있죠.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계절을 따르고 손맛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같은 요리도 날씨에 따라 재료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요리입니다. 마르코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탈리아 노나들도 똑같아요. 계량컵 없이도 완벽한 파스타를 만들죠. 그건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고 경험이고 사랑입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김성훈 셰프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나눈 이 시간입니다. 국경을 넘어 요리사들이 서로의 철학을 배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죠. 장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밤 많은 걸 배웠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발효를 더 깊이 연구해 볼 겁니다. 김 셰프님께 배운 인내심의 철학을 제 요리에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다나카도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요리와 한식은 비슷한 듯 다르지만 재료를 존중한다는 근본은 같더군요. 오늘 배운 장 활용법을 제 료칸 요리에도 접목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부끄러워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셰프들이 김성훈 셰프에게 배우고 있는데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주방 구석에서 비상용 스테이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들은 한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려 하는데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셰프님은 어떻습니까? 김성훈 셰프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 인상 깊은 게 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제 마음속 갈등을 드러내야 할까요? 결국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김 셰프님,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방 구석에 비상용 스테이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워싱턴의 명령이었어요.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한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려 하는데 정작 저는 의심하고 있었죠. 저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장피에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임스, 두려워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야. 나도 처음 일본 요리를 접했을 때 경계했어. 프랑스 요리만이 최고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배우면서 내 요리 세계가 더 넓어졌지. 다나카도 말했습니다. 제임스 셰프님, 흐름은 한식에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데 있죠. 서양식이 표준이라는 생각은 이제 구시대적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30년간 서양 요리만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만이었죠. 세계에는 수많은 요리 문화가 있고 각각이 고유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셰프님,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만찬 전에 스테이크를 치우겠습니다. 더 이상 비상 대책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식은 성공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만족하실 거라고요. 김성훈 셰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 셰프님,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고 다른 셰프들도 우리 주변으로 모였어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각국의 셰프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사랑하고 문화를 존중하며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동료였죠. 새벽 1시 우리는 주방을 정리하고 헤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김성훈 셰프가 저를 불렀어요. 제임스 셰프님, 잠깐만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내린 결정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요리사는 정치가 아니라 음식에 충실합니다. 당신은 그걸 선택했어요.
존경합니다. 김성훈 셰프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셰프님. 저야말로 당신에게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요리는 기술을 넘어 마음이라는 것을요. 객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본 만찬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약간 떨렸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한식은 성공할 것이고 저희 선택은 옳았다고요. 골목 칼국수집에서 느꼈던 감동, 시연 만찬에서 경험한 완벽함, 그리고 오늘 밤 세계 셰프들과 나눈 배움.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짜는 통한다고. 정성은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눈을 감으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주방 구석에 준비해둔 스테이크를 치우겠다고. 그리고 김성훈 셰프와 그의 팀을 전적으로 믿겠다고. 만약 로버트가 따진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요. 이것이 백악관 수석 셰프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요리사로서 내리는 제 결정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저녁 6시, 경주 힐튼 그랜드 볼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에이펙 정상 만찬이 1시간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저는 주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약속대로 구석에 준비해뒀던 스테이크를 모두 치웠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셰프에게 조용히 말했죠. 오늘은 한식만으로 갑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김성훈 셰프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주방 안에서는 20명의 한식 셰프들이 최종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구절판의 8가지 재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전복죽의 온도를 확인하고 갈비찜의 윤기를 다시 한번 살폈죠. 6시 30분, 로버트 핸더슨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임스, 비상 스테이크 준비는 완료됐나? 그의 질문에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로버트, 스테이크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분명히 명령했잖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식을 믿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고 세계 최고의 셰프들도 인정했어요.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백악관 수석 셰프 자리를 내놓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로버트는 한동안 저를 노려봤습니다. 주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김성훈 셰프와 다른 요리사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임스, 자네 정신 나갔나? 이건 자네 경력이 걸린 문제가 아니야. 국가적 사안이라고. 로버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정한 요리사는 정치가 아니라 음식에 충실해야 합니다. 저는 제 신념을 선택했습니다. 로버트는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쏘아보더니 돌아서서 주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김성훈 셰프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완벽한 만찬을 선보이는 것뿐입니다. 김 셰프님, 시작합시다. 7시 정각, 그랜드 볼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21개국 정상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맨 앞에서 걸어오셨고 그 뒤로 시진핑, 기시다, 마크롱 등 세계 지도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방 출입구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빈석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무표정했어요. 아직 음식을 보지 못했으니 당연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그 표정이 바뀔 거라는 거요. 첫 번째 코스 나갑니다. 김성훈 셰프의 신호와 함께 서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팔각 목기에 담긴 구절판이 각 테이블로 운반되었어요. 8가지 색깔의 재료들이 조화롭게 배치된 구절판은 시각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 구절판이 놓였습니다. 그분은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셨어요. 옆에 앉은 한국 대통령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각하, 이것은 구절판이라는 한국 궁중 요리입니다. 밀전병에 원하시는 재료를 얹어 돌돌 말아 드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밀전병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재료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셨어요. 노란 지단, 흰배, 붉은 당근. 저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분이 구절판을 말아서 입에 넣으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썹이 올라갔고 눈이 약간 커졌어요. 씹으시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죠. 옆에 한국 대통령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자리에서는 들리지 않았지만 한국 대통령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됐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김성훈 셰프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세 번째 구절판을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정상들도 구절판을 즐기고 있었어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고, 일본 기시다 총리는 정중하게 하나씩 맛보고 계셨습니다. 15분 후, 구절판이 거의 다 비워졌습니다. 두 번째 코스 나갑니다. 김성훈 셰프의 지시에 따라 전복죽이 준비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백자 그릇에 담긴 연한 초록빛 죽, 그 위로 얇게 썬 전복과 은행, 잣이 올려진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앞에 전복죽이 놓였습니다. 그분은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입에 넣으셨어요. 저는 주방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지켜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졌을 때 그 눈빛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전복죽을 드셨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마치 그 맛을 음미하시는 듯했어요. 옆에 시진핑 주석도 전복죽을 즐기고 계셨고, 영국 총리는 서버를 불러 뭔가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레시피를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전복죽도 통과입니다. 김성훈 셰프의 팀원들이 조용히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훈 셰프는 진지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아직 메인이 남았습니다. 집중하세요.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20분 후 메인 코스 시간이 왔습니다. 갈비찜 나갑니다. 김성훈 셰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만찬의 하이라이트였어요. 백자 접시에 윤기 나는 한우 갈비찜이 중앙에 자리하고 주변으로 8가지 색색깔의 나물이 둘러싸인 모습. 그것은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갈비찜이 놓였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접시를 내려다보셨어요. 고기의 윤기, 나물의 색감, 전체적인 구성, 시각적으로 압도당하신 것 같았습니다. 서버가 정중하게 포크와 나이프를 권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사용하는 것을 보시고 젓가락을 선택하셨어요. 서툰 젓가락질로 갈비찜 한 점을 떼어내셨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게 분리되었어요. 그분이 그것을 입에 넣으셨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씹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그분의 얼굴 전체가 환해졌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그분은 옆에 한국 대통령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컸는지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This is incredible. Best beef I've ever had.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놀랍습니다. 제가 먹어본 소고기 중 최고입니다. 주방이 폭발했습니다. 요리사들이 서로 껴안고 악수하고 조용히 환호했어요. 김성훈 셰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홀 안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기립박수를 시작했고 다른 정상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한국 대통령은 김성훈 셰프를 홀로 불러들였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주방을 나가 홀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성훈 셰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셰프, you are a genius. This meat, how do you make it so tender? 셰프님, 당신은 천재입니다. 이 고기를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셨습니까? 김성훈 셰프가 통역사를 통해 대답했습니다. 카카, 비결은 시간입니다. 배즙에 재운 후 약한 불에서 4시간 동안 천천히 익혔습니다. 재료를 존중하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한식의 철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웃으셨습니다. 원더풀, 제임스는 어디 있습니까? 제 셰프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를 부르시다니. 로버트가 주방으로 뛰어와 저를 끌고 홀로 나갔습니다. 제임스,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보시며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주빈석으로 걸어갔어요. 카카, 제임스 마틴입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임스, 자니가 이 만찬을 감수했다고 들었네. 굿잡. 이 한국 음식은 정말 환상적이야. 특히 이 갈비찜. 내 인생 최고의 소고기 요리야. 트럼프 대통령의 엄지손가락이 치켜 올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카, 제가 아닙니다. 김성훈 셰프와 그의 팀이 만든 겁니다. 저는 그저 그분들을 믿었을 뿐입니다. 김성훈 셰프를 바라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마스터는 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성훈 셰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셰프, I want to invite you to the White House. 백악관에서도 이 음식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김성훈 셰프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광입니다. 카카. 홀 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갈비찜과 나물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시진핑 주석은 나물의 정교함을 칭찬했고, 기시다 총리는 갈비찜의 양념이 일본 데리야키와 비슷하면서도 더 깊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나물 하나하나의 조리법을 서버에게 물어보고 있었죠. 저는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요리사들이 저를 에워쌌어요. 제임스 셰프님, 감사합니다. 박준혁 부셰프가 저희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를 의심하셨지만 결국 믿어주셨습니다. 그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여러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리는 기술을 넘어 마음이라는 것을, 재료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미식이라는 것을요. 디저트 시간이 왔습니다. 약과와 수정과가 나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약과를 한 입 빼어 물으시더니 또다시 감탄하셨습니다. 스위트 but not too much. 퍼펙트. 달콤하지만 과하지 않아요? 완벽합니다. 만찬이 끝날 무렵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Tonight, I discovered something new. Korean cuisine is not just good. It's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오늘 밤, 저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요리는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 중 하나입니다. 홀 안의 모든 정상들이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주방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이었습니다. 국경을 넘고 편견을 깨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요. 만찬이 완전히 끝난 후 로버트가 주방으로 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제임스, 잔이가 옳았네. 미안하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로버트. 당신도 당신의 책임을 다하려 했던 것뿐입니다. 밤 11시, 주방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김성훈 셰프와 저는 호텔 옥상 테라스로 올라갔어요. 경주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제임스 셰프님, 김성훈 셰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력을 걸고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김 셰프님, 저도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요리사는 직함이나 경력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된다는 것을요. 당신은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아니, 그것은 악수 이상이었어요. 두 문화의 만남이었고, 두 철학의 융합이었으며, 두 요리사의 우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임스 셰프님, 백악관에서 뵙겠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한식 코스를 만들어 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이제 백악관 주방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식의 철학을 배울 시간이죠. 그날 밤 저는 가장 행복한 잠을 잤습니다. 골목 칼국수집에서 시작된 여정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극찬으로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한식의 세계적 확산, 그리고 제 요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라는 거요. 만찬이 끝난 후 각국 정상들은 호텔 프라이빗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로버트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제임스, 대통령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지금 당장 라운지로 오라고 하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를 부르신다고요? 만찬 중에는 극찬을 하셨지만 혹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서둘러 셰프복을 정돈하고 로버트를 따라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어요. 프라이빗 라운지의 문을 열자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은은한 조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고 그 옆으로 한국 대통령과 몇몇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로버트는 문 앞에 서 있었고요. 제임스, 이리 와서 앉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 앞 의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표정이셨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임스, 오늘 만찬은 환상적이었네. 내 인생 최고의 식사 중 하나였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대통령께서 로버트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런데 로버트, 자네는 뭘 했나? 로버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카카,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만찬 전에 보고받은 내용이 있네. 자니가 제임스에게 비상용 스테이크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라운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로버트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카카, 그것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 조치였습니다. 카카의 안위를 생각해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끊으셨습니다. 자네는 한국을 믿지 못했던 거야. 우리의 동맹국을 믿지 못했다는 거지. 그게 안전 조치라고? 대통령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고 계셨어요. 로버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카카. 저는 단지 자네는 외교를 모르는 사람이야, 로버트. 트럼프 대통령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맹이라는 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야. 상대방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찬에 대해 우리가 몰래 뒤에서 다른 걸 준비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게 한국에게 어떤 모욕인지 생각해봤나? 로버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카카.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임스, 자네가 그 스테이크를 결국 준비하지 않았다고 들었네. 그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자네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야. 감사합니다, 카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로는 김성훈 셰프와 그의 팀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분들의 정성과 실력이 오늘의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군. 좋아, 제임스. 내가 자네에게 임무를 하나 주겠네. 백악관 주방의 한식 코스를 정례화하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국빈 만찬에 한식을 포함시키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카카,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웃으셨어요. 물론이야. 오늘 밤 나는 깨달았어. 미국 요리만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걸. 세계에는 훌륭한 음식들이 많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배워야 해. 그게 진정한 강대국의 자세지. 한국 대통령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한국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찬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다시 로버트를 바라보셨습니다. 로버트, 자네는 이번 일로 배워야 해. 동맹을 의심하는 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야. 신뢰하는 것. 그게 진정한 힘이라고. 로버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카카. 대통령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자, 이제 쉬러 가세. 내일은 경주를 둘러볼 예정이니까. 제임스, 자네도 수고했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김 셰프를 초청할 준비를 시작하게. 알겠습니다, 카카.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께서 라운지를 나가셨고 저와 로버트만 남았어요. 로버트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임스, 나는 정말 실수를 했어. 자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로버트, 당신도 당신의 책임을 다하려 했던 거예요.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아니야. 로버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맞아. 나는 한국을 믿지 못했어. 아니, 정확히는 서양식이 아닌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야. 편견이었지.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곳에 올 때까지 저도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하고, 배우고, 열린 마음을 가지니 달라졌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임스, 자네는 변했어. 일주일 전만 해도 고집스러운 프랑스 요리 장인이었는데 지금은 진정한 세계인이 된 것 같아.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몰랐던 세계를 발견한 거죠. 우리는 라운지를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호텔은 여전히 에이펙 관계자들로 분주했어요. 저는 주방으로 향했고 로버트는 자신의 객실로 갔습니다. 주방 문을 열자 김성훈 셰프와 그의 팀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제임스 셰프님, 김성훈 셰프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라운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표정이 밝아 보이시네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로버트를 질책하신 일, 백악관의 한식 코스를 정례화하라는 명령, 그리고 김성훈 셰프를 초청하겠다는 약속까지. 김성훈 셰프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백악관의 한식을 정례화한다고요? 김성훈 셰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한식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 셰프님,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진지하게요. 백악관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주일만 더 한국에 머물며 당신에게서 한식을 배우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김성훈 셰프는 놀라워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영광이죠. 하지만 제임스 셰프님, 당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요리사인데.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서양 요리만 아는 편협한 요리사였어요.
하지만 이제 배우고 싶습니다. 발효의 과학, 재료 존중의 철학, 그리고 인내심의 미학을요.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김성훈 셰프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전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시죠. 그날 밤부터 일주일간 저는 김성훈 셰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래시장으로 가서 재료를 고르는 법을 배웠어요. 신선한 채소를 고르는 눈, 좋은 고기를 판별하는 기술, 제철 재료를 선택하는 지혜,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아침에는 장 담그는 법을 배웠습니다. 메주를 띄우는 과정, 소금물의 비율, 항아리를 관리하는 방법. 제임스 셰프님, 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김성훈 셰프가 말했습니다. 매일 상태를 확인하고 온도를 체크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해요. 그래야 좋은 장이 만들어집니다. 오후에는 나물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각 채소의 특성에 맞는 조리법, 데치는 시간, 양념의 비율, 시금치 하나를 데치는데도 섬세한 기술이 필요했어요. 30초면 아삭한 식감이 살고 1분이면 너무 물러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전통 한정식을 만드는 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육수 우리는 법, 나물 무치는 순서, 구절판 재료 써는 각도. 모든 것이 정교했고 모든 것에 이유가 있었어요. 한식은 빠르게 만들 수 없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고 정성을 쏟아야 해요. 그게 한식의 본질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간단한 한식 코스를 혼자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성훈 셰프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기본은 익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의 요리 철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셰프님, 감사합니다. 워싱턴으로 떠나는 날 아침, 저는 그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요리 이상의 것을 배웠습니다. 겸손, 인내, 그리고 재료에 대한 존중을요. 김성훈 셰프도 절을 하며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임스 셰프님, 당신은 한식에 대한 편견을 깨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 했어요. 진정한 마스터의 자세입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2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칼국수집에서의 충격, 시연 만찬의 감동, 세계 셰프들과의 교류, 트럼프 대통령의 극찬, 그리고 김성훈 셰프에게서 배운 일주일.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주방을 개혁하겠다고요. 한식 코스를 정례화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제 팀원들에게도 한식을 가르치고 다른 아시아 요리들도 연구하며 진정한 세계 요리를 추구하는 백악관 주방을 만들겠다고요. 제임스 셰프님, 옆자리에 앉은 로버트가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이번에 많이 배웠어.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열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앞으로는 당신 결정을 믿겠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로버트. 우리 함께 더 나은 백악관을 만들어 갑시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한국의 땅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한식의 정신이 영원히 자리 잡았다는 것을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13시간 내내 저는 노트북을 열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악관 주방 개편안, 한식 코스 정례화 방안, 김성훈 셰프 초청 일정, 그리고 팀원들을 위한 한식 교육 프로그램.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저는 들뜬 마음이었어요. 제 옆에는 김성훈 셰프가 선물로 준 장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1년 묵은 된장이었어요. 제임스 셰프님, 이 된장으로 백악관에서 첫 한식 코스를 만드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백악관 수석 셰프라는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요리사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에 익숙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경주 에이펙 만찬의 모습이었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갈비찜을 드시며 감탄하는 장면, 각국 정상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모습, 그리고 김성훈 셰프가 인사하는 장면까지. 한식, 세계를 사로잡다. 미국 MBC 뉴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주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 만찬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음식을 극찬하며 인생 최고의 소고기 요리라고 평가한 장면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소셜미디어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트위터에서 한식 관련 해시태그가 2천만 건을 돌파했고, 인스타그램에는 구절판과 갈비찜 사진이 넘쳐났어요. 유튜브에서는 만찬 영상 조회수가 5천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단 하나의 만찬이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줄이야.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CNN 기자였어요. 제임스 셰프님, 인터뷰 요청 드립니다. 경주 만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공로는 김성훈 셰프와 그의 팀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들을 믿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걸려왔어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모두가 만찬 뒤이야기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김성훈 셰프에게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진짜 주인공은 그분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백악관 주방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 팀원 15명이 모두 모였어요. 부셰프 마이클, 소스 담당 로라, 페이스트리 셰프 데이비드. 모두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새로운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백악관 국빈 만찬에 한식 코스를 정례화하라고 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전 코스의 절반은 한식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셰프님, 우리 중 누구도 한식을 제대로 만들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학습 체계를 구축할 겁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다음 달에 김성훈 셰프를 초청해서 일주일간 집중 교육을 받습니다. 둘째, 한식 전문 부셰프를 한 명 영입합니다. 셋째, 매주 수요일은 한식 연구의 날로 정하고 우리 모두 함께 한식을 배웁니다. 로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셰프님, 프랑스 요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로라, 우리의 정체성은 더 넓어질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요리만 하는 셰프가 아니라 세계 요리를 아우르는 진정한 마스터가 될 거예요. 저는 경주에서 배웠습니다.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는 건 오만이라는 것을요.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셰프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한식이 정말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희도 배울 가치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데이비드, 나는 30년간 프랑스 요리만이 최고라고 믿었어. 하지만 경주에서 먹은 갈비찜 한 점이 내 모든 신념을 바꿔놓았지. 부드러움, 깊이, 조화. 그것은 내가 만든 그 어떤 요리보다 완벽했어. 그래, 배울 가치가 있어. 아니, 반드시 배워야 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진심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백악관 셰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방이죠. 우리가 변하면 미국의 요리 문화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셰프님.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김성훈 셰프님이 오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한식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경주 만찬 이후 한국행 항공편 예약이 300% 급증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인천공항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특히 경주는 예약이 석 달치까지 꽉 찼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성훈 셰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셰프님, 뉴스 보셨습니까? 대단합니다. 김성훈 셰프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함께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제임스 셰프님, 솔직히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 가게로 취재 요청이 하루에 100건씩 들어옵니다. 해외 셰프들의 연수 문의도 폭주하고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는 통하는 법이니까요. 김 셰프님, 그런데 다음 달 백악관 방문 일정은 괜찮으시죠? 물론입니다. 김성훈 셰프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셰프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갈 때 제 팀원 2명을 데려가도 될까요? 닥준혁 부셰프와 나물 전문가 이미경 셰프요. 그들도 함께 가르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완벽합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셋이서 오시면 더 좋죠. 저희 팀원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2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슐랭 가이드가 서울 특별판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경주의 한식 레스토랑 5곳을 사전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성훈 셰프의 레스토랑도 그중 하나였어요. 이건 한식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뉴욕타임스 음식 섹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에이펙 만찬 이후 한식은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요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 미식으로 자리 잡았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기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흐름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웠어요. 한 달 후, 김성훈 셰프와 그의 팀이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까지 직접 마중을 나갔어요. 김 셰프님, 환영합니다. 우리는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박준혁과 이미경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백악관 주방에서 일주일간의 집중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성훈 셰프는 장 담그는 법을 가르쳤고, 박준혁은 고기 다루는 기술을 전수했으며, 이미경은 나물 만드는 비법을 공개했어요. 제 팀원들은 마치 학생처럼 열심히 배웠습니다. 로라, 시금치를 데칠 때는 끓는 물에 정확히 30초만 담가야 해. 이미경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야 아삭한 식감이 살아. 로라는 스톱워치를 들고 정확히 시간을 재며 연습했어요. 마이클, 갈비를 재울 때는 배즙이 핵심이야. 박준혁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배 효소가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거든. 화학 연육제가 필요 없어. 마이클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배를 갈며 배웠죠. 일주일의 교육이 끝날 무렵, 우리는 모의 만찬을 열었습니다. 제 팀원들이 직접 한식 코스를 만드는 거예요. 구절판, 전복죽, 갈비찜, 약과, 경주 만찬과 똑같은 메뉴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물론 김성훈 셰프의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일주일 만에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였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하나하나 맛을 보며 평가했어요. 로라의 시금치나물, 완벽해요. 식감이 살아있어. 마이클의 갈비찜, 양념이 잘 배었네요. 데이비드의 약과, 바삭함이 좋아요. 제 팀원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셰프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라가 말했습니다. 한식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줄 몰랐어요. 프랑스 요리와 다르지만 그만큼 정교해요. 김성훈 셰프가 떠나는 날, 우리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제임스 셰프님, 당신의 팀은 훌륭해요. 일주일 만에 이 정도 실력이면 석 달 후면 완벽할 겁니다. 김성훈 셰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김 셰프님,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요리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겸손, 인내, 그리고 문화에 대한 존중을요. 아닙니다. 김성훈 셰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임스 셰프님,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마스터예요. 50평생의 신념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용기를 가졌으니까요.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백악관에서 첫 한식 국빈 만찬이 열렸습니다. 손님은 독일 총리였어요. 저와 제 팀은 완벽한 한식 코스를 선보였습니다. 구절판부터 갈비찜까지 모든 것이 경주 만찬 수준에 근접했어요. 독일 총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원더풀, 이 조화로움, 이 섬세함. 독일 요리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만큼 훌륭합니다. 만찬은 대성공이었고 이 소식은 또다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백악관, 한식을 공식 메뉴로 채택, 각종 언론이 대서특필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엘리제궁도 한식 셰프를 고용했고 영국 버킹엄 궁전도 한식 연구팀을 꾸렸으며 일본 총리관저는 한일 퓨전 코스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경주 그 골목의 칼국수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솥 앞에서 국물을 저어가며 칼국수를 만들고 계셨죠.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1년 전에 왔던 미국 사람입니다. 통역사를 통해 제 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 그때 그 양반, 김 셰프가 데려온, 기억하지? 저는 다시 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맛이었어요. 여전히 깊은 국물, 쫄깃한 면발, 조화로운 반찬들. 하지만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놀라움이었다면 지금은 존경이었죠. 칼국수를 다 먹고 나서 저는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세요?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솥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결? 그런 거 없어. 그냥 정성이지. 매일 새벽에 멸치 골라서 육수 우리고 면은 그날그날 손으로 뜯고 김치는 철 따라 담그고 다른 건 안 해. 손님들한테 맛있는 거 먹이고 싶다는 마음, 그것뿐이야.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이었어요. 기술을 넘어선 마음, 정성, 진심.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요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김성훈 셰프가 말했던 것, 골목 칼국수집에서 느꼈던 것,
그리고 제가 1년간 배워온 것. 모든 것이 이 한마디로 집약되었어요. 저는 식당을 나서며 경주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 전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오만한 서양 요리 장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한식의 견습생이었고 세계 요리의 학생이었으며 무엇보다 요리에 진심을 다하는 한 사람의 요리사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성훈 셰프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의 레스토랑은 미슐랭 2성을 받았고 예약이 6개월치까지 꽉 찬 상태였어요. 제임스 셰프님,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김성훈 셰프가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식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줄은 몰랐어요. 김 셰프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한식은 앞으로 더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당신이 있을 거예요. 당신은 한식을 세계에 알린 선구자니까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나눈 대화는 요리를 넘어섰어요. 문화, 철학, 인생. 우리는 단순히 두 나라의 셰프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친구였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동료였으며 함께 더 나은 요리 세계를 만들어가는 파트너였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모든 여정을 회고했습니다. 골목 칼국수에서 시작해 시연 만찬의 감동을 거쳐 세계 셰프들과의 교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극찬을 받고 백악관 주방을 개혁하며 마침내 한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까지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한식의 우수성. 김성훈 셰프의 실력? 아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제 편견을 버리고 한식을 믿었을 때, 제가 김성훈 셰프를 믿고 스테이크를 치웠을 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식을 믿고 극찬하셨을 때, 그 모든 믿음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고, 저 너머에는 미국이 있었죠. 두 대륙을 잇는 이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요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요. 요리는 문화를 잇고 사람을 연결하며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가방에서 김성훈 셰프가 선물로 준 장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2년 묵은 된장이었어요. 뚜껑을 살짝 열자 구수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이 작은 항아리 안에는 수천 년의 지혜가, 무수한 사람들의 정성이, 그리고 한 문화의 혼이 담겨 있었어요. 기술을 넘어 마음.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것이 골목 칼국수 할머니가, 김성훈 셰프가, 그리고 한식 전체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교훈을 제 요리에, 제 팀에, 그리고 백악관의 모든 만찬에 녹여낼 것이었어요. 비행기가 착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이제 제게는 두 개의 집이 있었어요. 하나는 워싱턴의 백악관이고 다른 하나는 경주의 그 작은 골목이었죠. 그리고 그 두 집은 한식이라는 다리로 영원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셰프의 특별한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편견을 깨고 한식의 진가를 알아본 요리사의 용기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제임스처럼 새로운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의 다른 나라 음식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식이 세계 속에서 더욱 빛나는 미식으로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골목 칼국수집의 8,000원짜리 한 그릇이 백악관 만찬을 바꿨듯이 진심과 정성은 국경을 넘어 통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